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샘 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샘 투 타일러의 투 타일러 중에 로우 타일러를 맡고 있는 로우 타일러입니다. 아, 어렵네요, 소개가 굉장히. 그렇죠. 네네. 로우 타일러고요. 오늘 새로운 걸 준비하셨다고요? 아, 맞습니다. 제가 저번 주 만화 방송 말미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좀 특집을 준비하고 있다. 네. 근데 조금 예상과는 다르게 좀 원래는 다음 주 방송부터 네. 특집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좀 요즘 굉장히 바빴어요. 그렇죠. 네,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조금 한 주 일찍 특집 방송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야심차게 준비한 그 네. 방송의 이름. 아, 야심차게까지는 좀 빼주시고요. 그냥 네. 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힘차게. 네. 힘차게 준비한. 좀 장기간에 걸쳐 준비한. 그렇죠. 네, 그렇죠. 좀 그런 방송이고요. 방송 제목은 이렇습니다. 경험자가 말해주는 결혼 준비 썰. 그렇죠. 준비썰. 네, 준비 썰입니다. 결혼 준비 썰입니다. 프로젝트의 이제 종착점이 다음 주군요. 아, 예, 제가 일단 먼저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 방송 나가는 기준으로 한 5일 뒤, 4일 뒤에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지인하고 하신다고요? 아, 네. 간혹 제가 방송을 하면서 지인이라고 언급을 드렸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제 와이프가 될 분이시고요. 지인이랑 결혼하다니. 네. 좋네요. 아, 그럼 지인하고 해야죠. 모르는 사람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죠. 준비를 한 거의 1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어마어마하게 기네요. 네네네. 2020년 2월 말부터 약간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진짜 1년 동안 준비를 했었고요. 근데 이게 제가 결혼 준비를 해보니까 되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왜 쉽지 않냐면은 정보가 너무 없어요. 일단. 우선 축하드립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네네. 축하드려요. 네네네. 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지금. 좋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2월 20일자로 결혼을 하게 됐고요. 네, 앞으로는 뭐 유부남으로서 이제 또 그 전과는 뭐 똑같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이번 방송을 제가 한 2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8번 정도, 8번에서 10번 좀 조정이 될 수 있고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되게 이런저런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거를 딱히 정리돼 있는 뭔가 그런 컨텐츠가 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이게 열심히 찾아봤는데 약간 이렇게 날려버리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취지도 있고 또 약간 저와 같은 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됐고요.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생각에는 100커플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100커플의 결혼 과정은 정말 다 다를 거거든요. 일단 철저하게 제 입장에서 제가 준비해온, 제가 경험해온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일반화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구나. 나도 약간 레퍼런스 정도로 삼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맞습니다. 특히 이 업계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느낀 게. 네, 일단 왜 이렇게 정보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웬만하면은 보통은. 네, 그렇죠. 대다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번 하고 나면은 나중에 또 찾아볼 일이 없어요. 그렇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워낙 다르니까 적용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느낀 거는 제가 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 결혼을 함으로써 이거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그러니까 이 관련된 산업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저는 이제 1년 동안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서치를 해볼 수 있었는데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길게 준비를 한 거고 그래도 급하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좀 짧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한번 들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경험자로서 네네. 생각을 해보건데 네. 보통 결혼식이라고 하면 이왕이면 한 번 하는 건데 그렇죠. 좋게 하자. 맞습니다. 그게 또 커요. 앞으로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가장 궁금한 부분은 사실 비용적인 측면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왕 한 번 하는 건데 한 번밖에 없는 건데 그 마인드가 어떻게 이 비용을 변화시키는지 그것도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려면 지인부터 만나는 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래서 일단
결혼을 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오늘은 그래서 뭐 전반적인 준비보다는 어떻게 결혼을 결정을 하게 되었나, 어떻게 또 그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나, 약간 그 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네. 되게 좀 민망하네요. 살아있는 정보네요. 네네, 좀 그렇긴 합니다. 일단 저는 뭐 소개를 통해서 와이프를 만났고요.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만난 시점부터 이제 저는 결혼 준비를 해야겠다. 아, 이 사람이면 제가 평생을 함께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포인트에서요?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혹은 네. 뭐 지내다 보면은 당연히 뭐 싸우는 일도 생기고 그런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건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방식이 굉장히 저와 맞고, 뭔가 그 갈등이 갈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인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약간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걸 보고 아,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어렴풋이 결혼을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죠. 제가 또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근데 사실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작년 설날이었습니다. 설날에 제가 고향에 혼자 내려가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어요. 술을 진탕 마셨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항상 연말에 저희가 한 달에 뭐 3만 원씩 모아가지고 연말에 한 1박 2일로 이제 놀러 가는 그런 개모임 같은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술을 마시면서 이제 올해 연말에는, 그러니까 2020년 연말에는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속초에 놀러 가자 라는 얘기를 신나게 하다가 이제 기분이 좋아져서 술을 그렇게 먹게 된 거죠. 좋네요. 네. 근데 이제 연말에 그런 큰 행사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 당시 여자친구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고를 하는데 이제 좀 쎄한 거죠.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은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으나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굉장히 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뭔가 제가 잘못한 거를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은 굉장히 잘 받아주고 재발 방지만 확실히 약속을 하면은 뭐 이게 잘 넘어가는 건데 이게 잘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네. 이거는 이 친구도 뭔가 나에 대한 결혼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결혼 얘기는 안 하고 놀러 간다는 얘기만 해서 화가 난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이제 만나서 네. 그런 얘기를 시작을 했죠. 이제 이래서 이런 게 맞느냐? 그랬더니 이제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나는 원래 너와 결혼할 생각이 있었는데 약간 조금 한두 달 있다가 얘기를 하려고 했지. 타이밍을 보고 네, 있었다.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진행을 하게 된 거죠. 눈치가 엄청 빠르네요. 뭔가 좀,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도 약간 저 스스로도 그런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아예 결혼 생각이 없었으면은 그걸 못 깨달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겠죠. 네네. 근데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명절이라는 포인트도 있었고 뭔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캐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것도 좋은데 네. 거기에 플러스로 이 사람과라면 싸우고도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구나. 그렇죠. 물론 이거는 제 기준일 뿐이고 이게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시하는 가치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회가 왔을 때는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분명한 것 같고.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지나가고 나서 기회라는 거를 깨달을 수도 있긴 한데, 그렇죠. 네.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는. 근데 이제 본인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본인이 느낀 바가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전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사실 동문이거든요. 학교 동문이에요. 네, 그 와이프가 동문인데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겠죠. 네네. 과가 달랐겠죠. 네, 과도 다르고 뭐 학번도 다르고 하니까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그래서 지인들 중에 겹치는 지인이 있어요. 실제로 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대학생 때 만났더라면 조금 지금과는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들긴 하거든요. 지금쯤 만약에 대학교 때 만나서 사귀고 했다면 네. 지금쯤 술 한잔 먹으면서 서로를 떠올리는 관계였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그때부터 오랫동안 만나서 좀 더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었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타이밍도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네네.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도 중요하죠. 그렇죠. 네네. 지인분께서 이제 쌤을
결혼 상대자로서 연인 이상의 관계로서 이제 바라봤다는 것 자체도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 서로의 마음이 통하기가 저는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통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일 없으면 평생 살 거잖아요. 별일이 없으면 애라 평생 살아야죠 이제. 별일이 있어도 평생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 별일을 해결하는 방법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별일이 없이 산다는 게 가장 크겠지만 네. 별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의 삶에. 그렇죠. 뭐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뭐 그런 별일이 분명히 생기는 게 사실이고 특히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게 사실 심심치 않게 결혼 준비 과정에서 헤어지는 커플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 준비를 해보니까 아 이게 왜 그렇구나. 약간 그런 포인트에서 좀 깨닫는 점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부터가 이제 그 별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하나의 큰 이벤트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 별일을 어떻게 같이 준비하느냐. 거기서부터 트러블이 날 수 있죠. 네네네. 근데 이제 물론 저희도 트러블이 없던 건 아니었지만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같이 같은 길을 걸어 나가는 같이 팀플을 하는 뭔가 그런 느낌이 좀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제 트러블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뭔가 관계를 좀 성숙시키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이제 평생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뭐랄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기서부터 삐그덕거리면 쉽지 않죠. 그럼 앞으로 뭐 구말리 같은 앞날이 있는데 네. 이 처음 시작부터 이게 단추를 잘못 맞추게 되면은 힘들죠. 제가 결혼을 해보진 않았지만 네네. 지켜본 결혼 생활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주변에 뭐 있으실 테니까. 뭐 주변에 뿐만이겠습니까? 20년, 30년을 거의 같이 살았는데. 예, 부모님이. 네네네네. 네. 한번 보면서 이제 나이 먹어서 보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절대 쉽지 않구나. 맞습니다. 어릴 때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어릴 땐 모르죠. 부모님이 이제 사이가 안 좋으실 때도 있고 좋으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는 이제 그런 약간 뭐랄까요, 겁을 먹었다면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으면 이게 눈치를 보게 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나이를 먹어서 보니까 부모님도 사람인데. 그렇죠. 젊은 그 남녀가 만나서 네. 결혼을 해서 함께 사시다 보니 그 쉽지가 않겠구나,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럼에도 함께 하시는 걸 보면 신기하죠. 맞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면 가실수록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서로를 의지하는 좀 저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최근에는. 맞아요. 네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유연하게 그렇죠. 그거를 좀 대처하시는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려니 하시는 게 많으시죠. 네, 그렇죠. 전 좋게 유연하게라고 했지만 그렇죠, 그러려니죠 사실. 네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서로를 받아들이시는 느낌이 오래 걸린다. 그것도 은근히. 네. 먼 길 가시겠네요. 먼 길 가야죠 이제. 그래서 일단 그렇게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이벤트를 진행시키기로 어떻게 보면 합의를 한 거죠. 그렇죠. 합의를 하고 일단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던 거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서로의 경제적인 상황을 좀 오픈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이벤트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제가 지금 이제는 거의 그걸 들어가기 전에 네. 연애할 때와 네. 결혼할 때 네. 그런 금전적인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 중요하죠. 저의 전환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연애할 때와 서로의 금전 관계가 네. 이제 결혼을 준비하자라는 말이 나왔을 때부터는 엄연하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말씀이 맞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연애할 때는 뭐 그냥 유들이 있게 예를 들어서 뭐 밥은 제가 사면 뭐 커피는 와이프가 사고 뭐 혹은 이제 다음 밥은 또 와이프가 사고 그럼 또 커피는 제가 사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약간 그냥 유들이 있게 그렇죠. 소비를 했다면은 서로에게 부담 안 가는 선에서. 그렇죠. 일단 결혼 준비 과정이 시작이 되면은 근데 이거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기준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뭐라고 하죠? 가게를 서로 독립된 가게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일종의 공동 가게를 꾸리게 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저보다 여자친구의 와이프의 수입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와이프의 이름으로 소비를 하는 게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그런 세제 혜택에서 좀 유리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주로 와이프 명의의 카드로 대부분 결제를 했었죠. 뭐 그런 식으로. 뭐 TMI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쌤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왜죠? 연말정산. 제가 좀 이런 부분을 되게 고려를 많이 하거든요. 엄청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네네네.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이번 준비 과정에서 좀 서치를 많이 하게 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손해 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를 비싸게 사고, 뭔가 좀 더 내가 돈을 많이 쓴 것 같고, 이러면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그렇죠. 네. 전형적인 경영학과 네, 마인드죠. 네. 효율충이죠. 효율충.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좀 큰 돈이 나갈 일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몇백만 원의 돈이 그냥 한 번에 결제를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음.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한 200만 원을 결제를 했다. 그럼 한 100만 원 정도 제가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유지를 하다가 이게 또 한번 드라마틱하게 전환이 되는 시기는 같이 살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저희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혼식 날짜에 비해서 같이 살게 된 시기는 좀 더 빨라요. 왜냐하면 집 구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정말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가계부를 쓰고 있는데 요즘 어플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입력을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알림이 가는 그런 가계부가 있어요. 같이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지금 그런 자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비밀은 없네요. 있긴 있어요. 없죠. 근데 없는데 서로의 용돈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네, 용돈 계좌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제일 말미쯤에 저희 이제 부부의 자산 그 얘기를 어떻게 텄어요? 이제 공동 금융 공동체다. 네. 그 말을 누군가 텄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당연히 제가 했고요. 그 지인의 반응은? 처음에는 좀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좋지 않았는데 근데 사실 결혼 준비를 해보시면은 이게 돈이 들어갈 일도 많고 특히 거의 집이라는 그 집에 한 80에서 90% 이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금, 그렇죠. 대출까지 뭐 껴가지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은 돈으로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또 미래의 계획을 생각을 해보면은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설득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좀 더 이제 뭐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청사진을 제공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모을 수가 없다. 독립된 가게 하에서는 그런 돈을 모으는 거에 대한 효율이 떨어진다. 결국 그거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둘 중에 한 명은 네. 금융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특히 서울이란 도시에서 살아남기란 네. 어마무시하게 힘듭니다. 맞아요. 누군가가 금융 관리를 책임지고 하지 않는 이상 둘 다 문외한이라고 한다면 네. 서울 웬만한 소득 가지고는 서울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사실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소득이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 둘 다. 그렇죠. 예, 나름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와이프도 그렇죠, 저도 그렇죠. 뭐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서울이라는 특수성이 있죠. 네네. 우선 집값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네. 그걸 기준으로 잡고도 나머지를 관리하지 않으면 네. 이 서울에서 삶을 꾸준하게 유지하기가 녹록치가 않은 현실이죠. 맞아요. 그렇기에 누군가 한 명은 그 금융에 있어서 빠삭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적어도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네네. 좀 자세한 부분이 이제 나중에 제가 그렇죠, 한번 그렇죠. 그 방송을 통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또 아까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지 지금 알 것 같아요. 누가 이제 메인으로 관리를 하니 아까 그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제가 애초에 그런 청사진을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할 때도 내가 관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 그냥 다만 같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동의 가계부라든지 뭐 그런 수단을 통해서 서로 약간 이렇게 알게 어떻게 보면 관리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이제 관리를 설득을 누가 했죠. 한 명이 한다기보다는 그냥 누군가가 리드를 해야 되지 않나.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방법을 제시한 것뿐이고 그 방법을 같이 해 나가자. 근데 그게 와이프도 이제 납득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 네. 까자. 그렇죠. 일단 깠죠. 까야 돼요. 까지 않으면 왜냐하면은 결국 또 집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네.
저희가 그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을 빼고 총 든 비용을 계산을 해봤어요. 한 네. 저번 주쯤에. 네.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좀 안 되더라고요. 결혼식에만 네. 근데 이제 결혼식, 뭐 가전제품, 가구, 뭐 그리고 뭐 기타 이런 저런 그런 뭐라고 하죠? 좀 드는 비용들이 이것저것 되게 많아요. 양가 부모님 선물도 들어가 있고, 뭐 옷도 있고, 드레스도 있고, 뭐 사진도 찍어야 되고,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저희 생각엔 그렇게 많이 쓴 편은 아니에요. 네, 많이 쓴 편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화려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더 화려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저희는 좀 가구를 포함해서 일회성 이벤트를 포함해서 가구, 가전을 두 개를 합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정도는 약 일회성 그렇죠. 왜냐하면 이벤트를 위한 네, 증발한 돈. 네. 가구는 2천만 원은 남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저도 근데 뭐 신혼여행 비용도 여기에 들어가고. 어쨌든 네네, 그 많이 3천만 원 들어가요. 정도는 이제 결혼식만을 위한 그런 일회성 비용으로 사용을 했다. 네. 순수하게 결혼식 있잖아요. 그 식장을 빌려서 그 오신 하객분들한테 식사를 대접하는 그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그것만 해도 1,000만 원이 됩니다. 결혼식 네. 대여하는데 네. 결혼식장 대여. 식장 플러스 하객 식사. 이 비용만 해도 딱 1,000만 원입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저는 오늘은 약간 청사진을 그리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방송부터 하나하나 챕터를 정해가지고 되게 자세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결혼식 하는데 얼마 들었어라고 물어보는 사람 거의 없죠. 그렇죠,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거를 본 거는 가끔 신문 기사에서 뭐 이제 국민 평균 결혼 비용을 이렇게 산출해내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봐서는 사실 와닿지 않아요. 그렇겠죠. 네네. 왜냐하면 워낙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통계가 워낙 방대한 부분을 뽑아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은 또 얘기해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또 어디까지 그 비용에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네, 게다가 지역마다 또 편차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일단 경제적인 부분을 제일 먼저 오픈을 했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집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을 쓸 수가 있고, 결혼식에서 얼마 정도의 예산을 쓸 수 있다. 이러한 그런 각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그걸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쌤은 경영학과 나온 사람입니다. 저런 대화가 아주 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저는. 네.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쌤이 누차 강조하지만 개인적인 그런 경험담 얘기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얘기고요. 무슨 처음부터 돈 얘기를 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새는 또 계좌는 서로 각자 관리하고 터치하지 않는 네. 그런 부부 관계도 많다 보니까 금융 얘기를 하기를 꺼려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죠. 맞아요. 근데 약간 얘는 이랬구나.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더 트러블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딱 처음에는 그러니까 연애하던 시절에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뭐 굳이 안 하죠. 네가 뭐 월급을 얼마 받느니, 내가 월급을 얼마 받느니, 너는 모아둔 돈이 얼마니, 이런 얘기는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혼을 한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얘기하기 힘든 불편한 부분도 얘기를 감수해야죠, 당연히.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 일단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좋네요. 지인분하고 결혼한 썰. 네. 결혼 준비 썰. 그러네요. 직접 경험해본 결혼 준비 썰. 그렇죠. 경험자가 풀어주는 결혼 준비 썰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쯤에서 방송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금방 가네요. 자기 얘기하면 원래 금방 가요. 네, 제가 이건 순수히 제 경험을 약간 말씀드리는 거라 그렇죠. 오히려 좀 더 방송도 편하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들어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오늘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요? 저도 오늘 굉장히 좀 편한 마음으로 방송 진행했던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어떻게 풀어나갔냐, 정말 개괄적인 그렇죠. 아웃라인을 좀 들려드렸다고 한다면은 네. 다음 주부터는 하나하나 약간 파트를 나눠가지고 쪼개가지고 이거를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네, 왜냐면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뭘 말씀드릴 거냐면은 제가 처음에 어떻게 정보를 얻었나, 그리고 이제
결혼을 결심을 했으니까 결혼은 또 집안의 행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께 말씀이 드려야 됩니다. 결혼 허락과 뭐 일단 결혼한다고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진행을 했나 약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재밌네요 이거. 아니 저는 계속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좋아요, 방송은. 좋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역시 썰은 남의 썰 듣는 게 최고죠. 맞아. 이런 썰 어디 가서 못 들으실 좋네요,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아니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담이지만 제가 최근에 청첩장을 전달을 하면서 지인분들과 식사를 했었는데 지인분들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니까 되게 미혼분들이셨거든요. 두 분 다. 제가 3명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궁금해하시고 저한테 또 저는 이런 거 약간 그냥 부담 없이 오픈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니까 되게 신기해하시고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방금도 쌤이 말했지만 네. 4인 미만으로 네. 5인 미만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쪼개가지고 계속 모임을 하고 있는데 네. 식사만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그런 식이죠. 네, 어쨌든 뭐 오늘 방송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떻게 결혼 관련된 정보를 찾아봤나, 그리고 또 처음에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렸나, 그리고 또 어떻게 허락을 받으러 갔나, 약간 그런 부모님과의 약간 에피소드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경험자가 뭐죠? 정확한 제목이? 경험자가 풀어주는 결혼 준비설. 네네네네. 아직 어색하네요. 첫 방송이라. 경험자가 풀어주는 결혼 준비설. 네. 경결설. 네. 뭐 그렇게 뭐 줄이셔도 되고 어쨌든 경험자가 풀어주는 결혼 준비설 첫 방송이었고요. 아직 첫 방송이라서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좀 더 약간 체계적인 방송으로 약 2달 동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쌤의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